아. 자, 그러면은 오늘 2교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입니다. 자, 꼼꼼히 풀어봅시다. 자, 16년 MD 기출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읽으면서 꼼꼼히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린 가와 나는 시간이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평면 위를 운동하는 x방향의 속도 vx와 y방향의 위치 y를 시간 t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래프는 vt 그래프래요. vt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면 무슨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면 얘는 t 그래프이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일정. 이렇게 해서 기본 공식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근데 X축 속도니까 X축 가속도는 일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YT 그래프입니다. 거리 시간의 그래프죠. 그러면 기울기는 속도인데 마찬가지로 Y축이니까 VY 속도는 일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한쪽 속도는 일정하고 한쪽은 등가속도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물체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물체 운동은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인데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중력 가속도 운동이에요.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전체적으로 등가속도 운동 또는 중력 가속도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성분은 다 분석을 했고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전체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억, 등속도 운동한다. 앞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전체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등속도 운동이냐? 아닙니다. 한쪽은 등속도, 한쪽은 가속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속도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시간이 1초일 때 속도의 X방향과 Y방향의 성분은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니은은 이제 시간이 1초일 때가 조건이니까 1초를 살펴보시고 속도의 X방향과 Y방향의 성분은 이거를 따로따로 구해주시는데 그래프를 씁시다. 자, 시간이 1초든 2초든 3초든 4초든 Y축 변위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면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VY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VY는 여기서 바로 구하면 되겠죠? 1분의 1이죠. 그래서 VY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VY는 1m/s로 깔끔하게 1분의 1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1초일 때 속도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1초일 때 속도는 그래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VX 그래프이기 때문에 1초일 때의 속도는 그래프를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1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속도가 같지 않다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초일 때 속도의 X방향과 Y방향의 성분은 크게 같다. 틀렸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배우는 게 없으니까 꼼꼼하게 얼마인지를 구해봅시다.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쪽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5고 위쪽은 4죠.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에 또 삼각형을 조그맣게 그려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델타 V죠. 델타 V입니다.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어차피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닮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볍게 5분의 4라고 바로 나오지만은 그래도 삼각형을 그렸으니까 1번 삼각형을 이용하시면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라고 적으면 5분의 4는 1분의 델타 V다.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적으면 델타 V는 0.8 미터 퍼 세컨. 그러면 얘가 0.8 미터 퍼 세컨이니까 여기다가 0.8 미터 퍼 세컨이니까 1초일 때 속도는 바로 여긴데 1에서 0.8만큼 올라갔으니까 1.8 미터 퍼 세컨이겠죠. 그래서 속도는 1.8 미터 퍼 세컨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1초일 때 속도는 1.8 미터 퍼 세컨이다. 여기까지 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요. 자, 틀렸고요. 디귿. 시간이 5초일 때 X방의 위치는 원점에서 15m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5초일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X방의 위치는 원점에서 15m 떨어진 곳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 그리세요. 나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할게요. 내가 새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활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5초일 때의 변이는 VT 그래프에서 아래쪽이 변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제 삼각형 사각형. 그러면 이쪽은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5m. 그렇죠? 이쪽이 5고 이쪽이 1이니까 이쪽 아래쪽 면적은 5m. 삼각형은 2분의 1. 5 곱하기 4가 되니까 10m. 10m. 그러므로 전체 이동 변이는 면적이니까 S는 15m. 이것이 5초일 때 이제 변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변이를 계산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변이는 15m. 그래서 0에서부터 5초가 지나면 변이는 15m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변이가 15m니까 X축으로 15m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것은 맞아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VT 그래프, ST 그래프를 이해하고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꼼꼼하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뭐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꼼꼼하게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최상은 아니고 상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높습니다. 그러면 자, 7번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12년도 기출문제고요. 그림은 지점 O에서 같은 속력 V로 던져진 물체 A, B가 포물선 운동을 하여 O로부터 수평거리가 각각 2R, R인 지점 PQ에 떨어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수평면과 각각 45도 그 다음에 세타의 각으로 던져졌다. OPQ는 수평면의 동일 직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평범한 포물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평범한 포물체 운동이니까 평범한 포물체 운동 공식을 적으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은 얼마이다 이렇게 물어봤죠? R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림을 분석해서 R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공식을 적읍시다. 자, 1번. 보통 공식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물체가 포물체 운동을 해서 여기로 해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로 떨어지면 이거를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의 높이가 같아요. 그럼 이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때 R 공식은 R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니까 이 공식을 A하고 B에 적용을 시켜 봅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이렇게 기본 포물체 운동은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걸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그림을 보니까 45도로 출발한 애는 쑥 해서 2R에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45도에다 적용을 시키시면 이렇게 되겠죠. 2번 45도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2R로 적어야죠. 그 다음에 G의 V0의 제곱은 똑같고요. 그렇죠? V로 출발했죠. V는 똑같고요. 45도니까 사인 90도가 되겠죠. 여기다가 45도를 집어넣어서 90도로 만듭니다. 그럼 얘는 1이죠. 그러면 R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R은 2분의 1 G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기억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세타는 75도이다. 그래서 나는 니은이 진짜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니은은 세타는 75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특수각으로 문제를 푸는데 세타가 75도라고 질문이 나오면 이제 상당히 풀기가 난해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조건을 줬으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풀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얘기겠죠. 첫 번째, 얘가 세타로 출발하면 R에 도착한대, R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가 기본 공식, 이거를 지우지 말 걸 좀 바보였죠. R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가 공식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세타에다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에다 적용시키면 R에 도착한 거 맞고, 제가 약간 어색해하니까 좀 정신을 차리면서 천천히 할게요. 이게 R이죠, R. 그리고 세타를 출발한 애는 이렇게 해서 여기 도착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R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기억에서 R은 2분의 1 지분의 V제곱이 기억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라고 하는 게 이거 써야 되는데 왜 지웠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갖고 오시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식을 적으면 지분의 V제곱 사인 2세타는 여기에 2분의 1 지분의 V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 그러면 이따가 사인 2세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공식에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150도도 2분의 1. 이거는 수학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180도가 되면 같은 값이 된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30도가 2분의 1이면 150도도 2분의 1이다. 이거는 수학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수학은 정말 많이 쓰는 수학이니까 30도가 2분의 1이면 두 개 더해서 180도가 되면 같은 값이다. 이거는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각도가 45도보다 커야 돼. 이 각도는 45도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답이라서 2세타는 150도. 그러므로 세타는 75도이다. 해서 예전부터 많이 쓰는 수법으로 75도가 이렇게 등장하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5도 문제도 낼 수가 있겠죠. 얘를 선택하게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고, 니은은 맞는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디귿을 볼까요?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의 높이는 B가 A의 2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의 높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으로 푸는 걸 추천하고 다른 방법은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얘는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번 뭐 먼저 하는가 하면은 A 먼저 합니다. 그래서 A 먼저 해주면 공식이 H는 이지 공식이었죠. 2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H 공식이니까 이렇게 놓고, 내가 강조하는데 이지 공식이다. 이지 공식. 그리고 항상 거리는 V0의 제곱이 들어가요. 이게 거리니까 R도 그렇고 거리는 V제곱이 들어가고 얘는 사인 제곱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좀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지 공식이고 쉬운 공식이고 이제곱 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먼저 적용시키시면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지분의 그 다음에 V 제로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니까 사인 2세타니까 45도죠. 사인 제곱 45도 이렇게. 그러면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걸 반영해 주시면 2지분의 V 제로의 제곱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공식 그대로 이거를 갖고 와서 75도인데 집어넣으시면 B는 2지분의 V 제로의 제곱 이거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75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인 75도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수각인데 뭐 그러고 별로 중요한 각도도 아닌데 누가 이 사인 값을 외우고 있습니까? 안 외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그건 확실해. 얘는 사인 제곱 75도는 결코 1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인 90도가 1이니까 75도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얘가 1대 2이다. 그래서 최고점 높이 HA를 계산했더니 이거가 되고 공식을 이용해서 최고점 높이 HB를 계산했더니 이거가 되는데 이게 1대 2라고 물어봤어요. 앞쪽은 똑같고 그러면 앞은 비교할 필요 없이 2분의 1대 1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 근데 얘는 결코 1이 아니죠. 그러면 1대 2는 절대로 아닙니다. 얘가 2보다 작다. 그렇죠? 이게 답이라서 결코 1대 2는 아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얘는 MD는 물리 추론인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추론하는 문제를 넣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상 또는 상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어렵다. 틀렸습니다. 디귿은.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문제인 게 뭐하고 뭐를 외우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일단은 거리 공식 H하고 R을 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하나 새로운 걸 배우시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꼼꼼히 한번 풀면서 배워봅시다. 자, 일단은 8번 문제는 이제 포물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8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이제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걸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물체가 여기 도착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속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초속도가 이겁니다. 이쪽으로 V0. 그러면 여기 도착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다 연장선을 싹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V0T로 쭉 간 다음에 이건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는 거와 동시에 이쪽으로 자연낙하해서 결국 여기 도착했다 하면은 직선운동 거리 S는 V0 T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는 거리는 자연낙하 H는 2분의 1 GT제곱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원래는 실제는 포물체 운동인데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운동은 실제 운동은 포물체 운동인데 얘를 포물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되려 불편하니까 얘를 X축하고 Y축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직선 운동과 자연낙하 운동으로 나누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거를 권장하고 어차피 배워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3번 V0T로 직선 운동을 한 다음에 자연낙하를 동시에 하면 같은 곳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직선 운동 하면서 자연낙하한다. 직선 운동 하면서 자연낙하한다. 그러면 여기에 똑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해서 항상 맞아요. 이쪽으로는 직선 운동을 하고 아무 점이나 잡아서 그 점에서는 자연낙하한다. 그래서 요 노란색 선으로는 직선 운동하고 얘가 만약에 여기가 포인트라면 그 점에서 자연낙하를 그려서 H만큼 떨어뜨려서 여기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은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하는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하고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 S는 V0T로 그러면 V를 분해할 필요도 없어.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는 2분의 1 GT제곱으로 자연낙하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과 동시에 낙하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여기 도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거를 배우시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고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이 일정한 빗면의 한 지점에 O점에 있는 물체 A와 P점에 있는 물체 B를 나타낸 것이다. P는 O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ED, 빗면 방향으로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서로를 향해서 동시에 던져진 A, B는 빗면상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여 O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D, 빗면 방향으로 H만큼 떨어진 지점 Q에 충돌한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사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경사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을 받습니다. 그거는 G가 아니라 경사면 중력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가 이 그림은 쓸모가 다 있어. 에다가 G''라고 하고 경사면 중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공중으로 띄워진 게 아니라 경사면이니까 조금만 더 기울여서 경사면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있다. 그것은 A하고 B가 마찬가지다. 그러면 경사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경사면 중력을 구한 다음에 세워서 분석하는 게 편하니까 세워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자, 1번. 어떤 물체든지 경사면에 이렇게 세타인데 물체가 올라가 있으면 이 물체는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는 g sin 세타를 받는다. 이거를 경사면 중력이라고 하고 얘를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g 각도 일정하니까 등가속도이고 이 문제는 얘를 G'로 생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빨간색은 암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불편하게 이렇게 세워서 보지 말고 눕혀. 이렇게 눕혀서 문제를 보는 게 편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째 칸에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대신에 가속도는 G' G 사인 세타로 바꿔서 보기만 하면 된다. 요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먼저 하자. 얘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충돌을 하는데 어디서 충돌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 출발한 A가 있고 여기서 출발한 B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출발했대요. 그래서 VA. 얘는 이렇게 출발했대요. 그리고 VB. 도착 지점은 정 가운데 위에 도착했대요. 그러면은 여기쯤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가 D고 여기가 D면 여기쯤 도착한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직선 운동을 하는데 여기쯤 도착할 때 얘도 직선 운동을 해서 여기쯤 도착한 다음에 자유낙하 2분의 GT제곱 2분의 1 GT제곱 H는 2분의 1 GT제곱으로 떨어지는데 둘이 같으니까 같은 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때 A는 실제 운동은 이렇게 운동한 것이고 그다음 B도 실제 운동은 이렇게 운동한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실제 운동이고 얘는 직선 운동 더하기 자유낙하. 그래서 D 바로 위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것이 H-이다. 이것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던져진 순간 속력은 A와 B가 서로 같다 그랬죠. 기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는 여기서 만났지만은 일단은 직선 운동을 한 다음에 자유낙하에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만나려면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직선 거리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직선 거리가 같아야지 딱 만나죠. 그렇게 해서 자 2번은 직선거리를 S로 쓰니까 S는 V0 T로 계산한다. 이렇게 V0 T로 계산해서 이걸 만난 거 보니까 SA하고 SB가 같다. 그래서 초속도 곱하기 시간, 같은 시간에 도착해야지 맞는 거죠.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직선운동이라고 명칭을 붙였죠. 직선운동. 그리고 포물체 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분석해서 직선운동이 같다. 그러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같으니까 이것을
이것이 같다. 그러므로 보이 A하고 보이 B는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가끔씩 오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각도로 분석하셔도 되죠.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놓고 대각선을 놓고 이렇게 가운데서 만났대요. 가운데서 만나서 여기쯤 만났는데 D죠. 그래서 얘를 VA라고 하고 세타라고 하고 얘를 VB라고 하고 세타라고 하면 뭐가 같은가 하면 X축 이동거리가 같죠. 그래서 X축 이동거리를 적어보면 얘는 VA의 X축은 V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에 VB의 X축 속도는 VB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각도가 같으니까 이쪽은 같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등속운동이니까 X축으로는 등속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동이니까 기본 공식 R은 Vx 곱하기 T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이 같고 포물선 운동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X축은 같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얘가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바꿔주면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T인데 얘도 같고 그 다음에 각도도 같으니까 얘도 같으면 VA하고 VB도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얘는 각도도 분해해야 되고 X축 방향이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이동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푸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번거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쓴 거니까 뭐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왕이면 새로운 지식, 포물체 운동은 직선 운동하면서 자연학화 운동한다. 직선 운동하면서 자연학화 운동하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직선 운동 거리가 같다는 뜻이다. 어차피 아래로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직선 운동 거리가 같다면 V0가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새로운 수법을 그래서 배운 거죠.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Q에서의 속력은 A, B가 서로 같다 그랬는데 얘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속력이 같은데 얘가 VA로 출발하고 이 그림에다 그릴게요. 얘가 VB로 출발했는데 얘가 처음 속력은 같대요. 근데 얘는 올라가고 그럼 속도가 줄겠죠. 얘는 내려오니까 속도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얘는 올라가서 여기 도착했다.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거 지우면 올라가면 당연히 VA-는 작아진다. 당연하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쟤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Q를 통과할 쯤이면 VB-는 커졌다. 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에너지 보존을 쓸 필요도 없이 올라가면 속력 줄겠지. 위치 에너지 생기니까. 내려오면 속력이 증가하겠지.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서 속력은 서로 같다는 당연히 틀렸죠. 그 다음에 H는 2분의 1D라고 했는데
2분의 1 D면 어딘가 하면은 이쪽 거리가 D예요. 이쪽 거리가 D. 이쪽 거리가 D니까 2분의 1 D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2분의 1 D죠.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 D이다. 근데 아니죠. 얼마인가 하면은 2분의 1 D에서 2분의 1 GT 제곱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높이 H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싹 지우고 이 그림에서 여기가 2분의 1 D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림에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H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표시된 것처럼 H라고 하면 H는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H는 이 거리에서 2분의 1 D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낙하에서 여기 도착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만큼 자유낙하 거리를 빼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포물체 운동을 VT로 직진 운동, V0T로 직진 운동한 다음에 자유낙하 2분의 1 GT제곱을 해서 도착한 곳이 포물선 위의 경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는 게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이렇게 수식 표현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유사 문제에 냉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선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귿도 틀려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목적이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푸는데 그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상 문제도 있고 이미 이론 시간에 충분히 배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빼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동영상을 보라고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해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제 좀 지겨우시면 빨리빨리 2배속 보시면서 학습을 효과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9번 문제. 자, 해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자, 05년 MD 기출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공기 중에서 초기 속력 V0로 연직 방향으로 낙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연직 방향은 수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낙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낙하하는 동안에 물체는 공기에 의한 저항력을 받는다. 저항력의 크기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며 이때 물체의 속도를 종단 속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공기 저항을 받는데요. 여기다가 공기에 의한 저항력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종단 속도라는 개념을 배우셨죠? 그래서 종단 속력이 등장하고 종단 속력은 등속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문제를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자, 속력이 V인 물체가 받는 공기 저항의 크기가 KV일 때 KV라고 적고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을 살펴봅시다.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G가 되는 지점에서 가속도로 문제가 주어졌죠.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G래요. 그러면
그때의 속력은 2분의 종단 속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속력이 2분의 종단 속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종단 속력 공식을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문제니까 가속도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단계로 풀어봅시다. 1번. 자, 종단 속도 공식은 또는 종단 속력 공식은 이렇게 되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아래로 mg라는 중력을 받고 위쪽으로는 kv라는 저항력을 받는데 종단 속력이 되면 둘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종단 속력이라고 하고 VT라고 하고 종단 속력은 등속도죠. 그러면 종단 속력 공식으로 여기를 마무리 지으시면 종단 속력 공식은 자 뭐하고 뭐 같은가 하면 KVT는 mg랑 같아서 VT는 K분의 mg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외울 것. 이게 종단 속력 공식이니까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물어보고 있죠. 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는 mg 그리고 가속도 운동은 당연히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치래. 그러면 여기는 KV가 돼서 아직 같아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공식을 적으세요. 그러면은 F는 MA죠. 옆에다가 F는 MA 공식이다. 왜냐하면은 가속도 운동. 운동이라고 줬고 이렇게 힘이 주어졌으면 F는 MA. 공식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F는 아래쪽으로 mg가 더 크니까 mg-kv는 ma에서 m 적고 a는 2분의 1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v는 넘겨주시면 2분의 1 mg가 되고 그렇다면 v는 2분의 1 k분의 mg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V는 2분의 1 K분의 mg라고 구한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요거의 2분의 1 종단 속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유도한 식을 갖고 가서 비교해서 구해준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속력이 V가 종단 속력에 도달하기 전까지 V는 낙하 시간에 정비례한다. 그럼 함정은 정비례가 함정이죠. 정비례하지 않고 정근선으로 접근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가볍게 그리면 니은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VT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목표 속도까지 목표 속도는 종단 속도죠. 정근선으로 접근한다. 이게 VT 그래프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VT 그래프는 정비례가 아니라 정근선으로 비례하고 정비례는 VT 그래프에서 이게 정비례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하고 확실히 다르다. 니은은 함정이죠. 비례한다는 맞아요. 근데 정비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함정 문제로 한 문제 주어졌고요. 디귿은 K가 일정할 때 질량 M인 물체의 종단 속력은 질량이 2M인 물체의 종단 속력과 같다.
그러면 종단 속도 공식을 보니까 디귿은 그냥 공식을 활용하면 되니까 요 공식을 다시 쓰시고요. 자, 종단 속도 공식 한번 적어주시고 어차피 얘는 필수니까 공식 이렇게 적고 종단 속도는 질량에 비례해요. 종단 속도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질량 m이 물체의 종량 속력은 질량이 2m이 물체의 종단 속력과 같다고 그랬는데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죠. 질량이 1대 2라면 종단 속도도 1대 2지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종단 속력은 공기 저항이 있을 때가 종단 속력이고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종단 속력은 당연히 다르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질문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거예요. 종단 속력은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없으면 둘 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질량이 m이든 2m이든 상관없이 동시에 도착한다. 이런 류의 문제를 여기서 출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는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를 찍고 오늘은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자, 11년도 MD 기출문제래 이렇게. 자, 난이도는 상입니다. 얘는 상이라고 해야 되고 꼼꼼하게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EMM이 물체 AB가 천장에 매달린 도르를 통해서 A가 B에 놓인 상태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평형. 자,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힘을 더하면 0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평형이란 말인데 평형은 힘의 평형이라고 적고 힘의 평형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힘의 평형은 모든 힘을 더하면 0이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라.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은 B가 A에 작용하는 수직항의 크기는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림을 분석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얘가 이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같은 줄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얘를 T1, 얘를 T2, 얘를 T3, 얘를 T4라고 할 때 같은 줄 공식. 그래서 1번 같은 줄은 장력 같다. 그래서 같은 줄은 장력이 같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은 줄인가 하면 T1하고 T2가 같은 줄입니다. 그리고 T3하고 T4가 같은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줄을 표시한 다음에 다시 지울 거예요. 같은 줄을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같은 줄이니까 같은 줄은 장력 같다. 그다음에 T3하고 T4를 쭉 연결하면 같은 줄이니까 장력 같다. 이렇게 해서 같은 줄 공식으로 뭐하고 뭐가 같습니까? 그러면 T1은 T2랑 같고 T3는 T4랑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얘를 싹 지우고 얘 T2인데 물리에서 많이 쓰는 대칭성.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좌우 대칭. 그러면 대칭성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면 같은 물리적 변수값을 갖는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칭성 원리를 이용해서 같은 상황이면 같은 변수값 값을 갖는다라고 적고요. 그러면 뭐가 같은 상황인가 하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은 같은 값을 갖고요. 2번하고 3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좌우 대칭. 그러면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물리 문제 풀 때 정말 자주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쓱 봐서 대칭적으로 같네. 대칭적으로 같네. 그러면 같은 물리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T1은 T4랑 대칭이고, 당연하죠. 얘하고 얘는 대칭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1번하고 4번은 대칭이고 2번하고 3번은 대칭이다. 이렇게 대칭적인 걸 확실히 찾으시고요. 그러면 위 두 식을 깔끔하게 구해서 같은 줄은 장력 같다 하고 대칭성은 같은 상황에 놓인 물체나 저항이나 전류나 모든 것들은 같은 변수값을 갖는다. 이걸 강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같고 2번하고 3번은 같고 3번하고 4번은 같고 1번하고 4번이 같으니까 모든 게 다 같아서 T1은 T2랑 같고 T2는 T3랑 같고 T3는 T4랑 같으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T라고 하자. 이것이 기본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 지우고 힘의 평형. 얘가 정지 상태에 있대요.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첫 번째는 얘가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mg라는 중력을 받으니까 3mg, 전체적으로 3mg라는 중력을 받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장력이 1개, 2개, 3개, 4개의 장력을 받는다. 그래서 장력이 4개인 상태에서 정지. 그러므로 같다, 얘랑 같다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주시면 세 번째 식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식은 그러므로 장력 4개는 3mg랑 같아서 그러므로 장력은 4분의 3mg이다. 이렇게 장력을 구해주시는 게 1단계. 그래서 난이도가 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력을 구해주신 게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얘를 한 번 더 분석하래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물체가 2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풀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이거죠. B가 A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러면 수직항력을 등장시키면서 정지 상태인 거를 이용해서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B가 A한테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니까 얘를 싹 지우고 얘를 지워서 B만 등장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B가 이렇게 있는데 B는 장력을 받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죠. 문제를 제가 잠깐 착각했죠.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러면 A가 받는 힘으로 힘의 평형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지울게요. 자, A가 받는 힘을 그리면 장력 한 개, 장력 또 한 개,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A를 이렇게 표시해서 A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중력을 받죠, 아래쪽으로. EMG. 그 다음에 B가 A한테 수직항력을 가하니까 여기다가 B가 A를 수직으로 민다. 그래서 A가 받는 수직항력, 항력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B가 A를 수직으로 민다. 수직항력을 그려주시고 정지하고 있다. 라고 해서 A 옆에다가 정지하고 있다. 해서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힘들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받는 힘은 관심 없고 A가 정지하고 있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아야지 정지니까 장력 두 개와 MG와 수직항력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 필요 없고 대칭성은 필요 없고 대칭성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싹 지우고 넓게 씁시다. 그래서 1번은 전체적으로 장력을 구하시고 2번은 A만. 이게 국룰이죠. 그래서 1번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만. 그래서 A만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학 힘을 분석할 때, 힘의 평형을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수법이라서 이 수법대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력 두 개 더하기 수직항력은 위쪽 먼저 항상 장력 두 개 더하기 수직항력은 EMG랑 같다. EMG랑 같고 그 다음에 장력 두 개는 이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3 mg 더하기 장력은 EMG. 그러므로 장력은 2분의 3이니까 빼주면 2분의 1 mg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장력을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2분의 1 mg로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대칭성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장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죠. 장력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문제인데 수직항력을 구하라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수직항력은 기본 현상이 아닌 한 상황을 분석해서 구한다. 장력도 상황을 분석해서 구한다. 그러면 중력은 그냥 mg로 구한다. 탄성력은 kx로 구한다. 이거고, 우리가 구하는 힘 중에서 특이의 힘들이 있는데 그것이 장력. 장력은 상황을 분석해서 구한다. 두 번째, 수직항력도 상황을 분석해서 구한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죠. 그래서 상황을 분석해서 수직항력을 구하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봤자 전체 현상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A만 분석해서 푸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MD 기출을 인강을 찍는 걸 계획하면서 계속 생각한 것이 천천히 찍자, 천천히. 그래서 제가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르는 학생들이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정석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느릿느릿 찍자, 이런 식으로 찍고 있으니까 보시는데 좀 답답하실 테니까 2배속으로 들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